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울증인 사람 이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기 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마이크도 좀 열악하고 촬영 기술도 좀 열악해서 영상을 보시면 소리도 잘 안 나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재촬영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계셔서 제가 재촬영 겸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영상을 다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우울증인 사람을 내가 이 방법으로 도와줘야겠다, 혹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울증이 뭔지 알아야 우울증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본인이 우울증이구나 라고 진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DSM-5 라고 하는, 제가 공부할 때는 DSM-4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SM-5의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는 우울감이었다가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면 2주에서 3개월 이상 무기력과 저하된 기분, 그리고 의욕 저하, 피로감, 죄책감, 집중력 감소, 지속적인 자살 충동이 동반돼야 우리가 우울증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DSM-5를 보면 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 감소나 무기력, 그리고 의욕 저하, 지속적인 자살 충동 등이 느껴지는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에 몇 개 이상이 걸리면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정신과를 가시거나 상담센터를 찾으셔서 DSM-5 기준에 의해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셔야 정확하게 우울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DSM-5에 의해서 우리가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뭔지 방금 살펴봤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울증 이 방법으로 도와주기, 그럼 우리가 이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행동,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전 컨텐츠와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낮과 밤을 바꾸지 않는다. 2번째, 같이 소소한 일상을 챙겨본다. 3번째, 넌 혼자가 아니야. 혼자 결단 내리지 마.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이 왜 바뀌지 않아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낮과 밤이 바뀌면, 그러니까 밤을 내가 주로 사용하면 우울감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새벽에 적막감이 흐르고 아주 컴컴한 이 밤에 난 세상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구나, 그리고 되게 무기력해지고, 난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러한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낮과 밤을 바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된 자살 충동을 느끼기에 이 새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낮과 밤을 바꾸지 않게 해준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낮과 밤을 바꾸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같이 소소한 일상을 챙겨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밖에 10분간만 햇빛 보러 걸으러 나가는 겁니다. 10분은 되게 일반 사람들한테 10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이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햇빛 보러 나가는 건요, 오늘 하루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10분 나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에너지를 공감해 주시고 나갈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가사에 집중해보고, 긍정적인 음악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편의점 가보기,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상을 챙겨주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무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된 기분 저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씩 버티듯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행동,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소소하게 일상을 챙겨서 조금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울증을 혼자 극복하고 싶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햇빛 보는 거 혼자서 해볼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보는 것도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혼자 결단 내리지 마. 이게 1번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분들은 내 존재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 그 존재는요, 친구들과 그리고 저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유무를 생각할 때 왜 필요 없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챙기셔서 이 사회에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될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죠. 나는 나로서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에서 도와주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전화를 해주고요, 문자를 해주고요, 카톡을 해주고요, 오늘 일상을 같이 이야기해주고요, 집에 들려서 오늘 소소하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특히 가족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1, 2, 3번을 다 할 수 있어야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밤낮을 바꾸지 않고 새벽에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고 3번처럼 내가 내 자신이 소중하다,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내 친구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스스로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해내기는 어렵겠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런데 너무 에너지가 없어 라고 펼쳐놓듯 감정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도와줘야 하는 분들은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상으로 어떻게 이 우울증이 걸린 친구를 끄집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극복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서 상담 요청이 많은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우울증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